다음은 부천시로 가보죠. 조영익 부천시장 당선인은 현직 시장을 경선에서 꺾고 올라가 본선에서도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이제 곧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해결해야 할 부천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부천의 주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천시 민선 8기에도 쌓여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논의가 멈췄었죠. 먼저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조용익 당선인이 이 광역 소각장 문제는 시민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행정적으로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광역동 폐지안 올라와 있습니다. 광역동은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정책입니다. 과거 36개 동을 10개 동으로 개편한 건데요. 이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했지만 기대와 달리 시행 초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투표소도 줄어들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부천 36개 주민센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사실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다시 되돌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4년 동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광역동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도 여러 이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또 부천은 도시 정비 사업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될까요? 네, 부천은 중동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재정비하는 과제, 또 조당선인도 후보 시절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향후 부천시의 도시정비 계획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은 현재 굵직한 개발 현안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 내 SK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추가 기업 유치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무엇보다 민선 7기에서 성과를 낸 사업들은 연속성 있게 더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영상문화단지나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는 콘텐츠 산업과 전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취임식 앞두고 이제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도 활동 막바지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위 사실 구성 당시부터 관심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4일에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과 함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정혁신, 또 복지민생, 미래성장 등 모두 3개 분과로 나눠 교수와 전문가,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위원 15명이 합류했습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를 내세웠는데요.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대표가 합류한 것은 당정을 넘어서 시민들과의 생각과 또 의견을 함께 듣고자 하는 조 당선인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천의 시민소통, 협의체 등 무너진 거버넌스를 되살리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 이어지는 지점인데요. 이와 함께 인수위 자체의 태스크포스를 꾸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값을 비롯해서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야말로 좀 안 오른 것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고물가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부천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꾸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